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전략주 AS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네. 수익률이 너무 다 좋으셔서 오늘도 한번 즐겁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네. 매수가 26,950원이었는데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85% 넘겼고요. 목표가도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기존 31,000원에서 62,000원으로 맞습니다. 거의 2배로 훨씬 네. 꽤 높게 잡아주셨는데 이에 따른 전략도 새롭게 세워주시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지금 현재 10%라 돼 있잖아요. 네. 여기 한 개 빼먹은 것 같아요. 네, 100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거랑 결국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나왔을 때도 그때 3연표라는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상향시키겠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월 달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들이 1월 달 때 정말 강하게 급한 시세를 올렸다 보니까 사실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뭐 한 번에 1000% 가고 2000%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시장의 논리상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이 또 이전에 있었던 2020년도, 2021년도처럼 돈을 마구마구 푸는 그런 또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항상 올라가게 되면 잠깐 한번 쉬었다가 주식도 결국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가지고 아마 이번 주 내에서 약간 좀 차익 매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그럼 어떤 섹터가 좀 더 부각받을 것이냐. 1월 달 기준으로 2023년도 1월 달에 가장 핵심 테마였던 로봇과 AI 그리고 중국 이 세 개의 주도주 상에서 결국에는 1월 달에 좀 약진했던 그런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3엠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2월 달 들어서면서 목표가를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요일 날 보시게 된다면은 고점 대비 좀 빠지면서 이제 42,800원대까지 좀 지지해줬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13%대까지 올려주면서 좀 강한 시세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시장을 좀 분위기를 보면서 시황적인 분위기를 좀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중국 관련된 섹터들도 지금 최근에 뭐 항생이나 아니면 중국 관련된 본토 지수를 봤을 때는 정말 높게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고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55%가 올라가고 있는데 3엔터라는 종목이 지금 이번 연도 상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이제서야 이제 거의 한 200%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나라 아동용 키즈 관련된 OTT 업종이다 보니까 멀티플을 좀 더 세게 받더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말씀을 또 드리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약간 정도의 보호해수 물량이나 뭐 약간 정도의 물량 흔들기 같은 것들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만약에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고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라면은 쉽사리 좀 핸들링 가능할 텐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머징 마켓 시장, 곧 이제 중국이나 대만, 한국 같은 이런 신흥국상에서 많이 자본 자체가 유입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나 개인들이 흔들었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정직하게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좀 탑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자도 봤을 때도 오늘 좀 시장이 상승했었을 때 물량 자체가 좀 많이 수합이 됐다라고 표현은 됩니다. 개인들이 좀 물량을 좀 많이 내렸고요.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기관들도 많이 담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지금 수급적인 변화도 지금 있을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고점이 현재 5만 원인데 사실 6만 2천 원 부른 것도 이거는 좀 제가 또 다시 목표가를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또 대응하는 방식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SAMG 엔터였습니다. 1월 핵심 테마 로봇 AI 그리고 중국 관련 테마였는데요. 이 중에서 비교적 약했던 중국 관련 테마가 2월에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중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SAMG 엔터 고점 5만 원 선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략은 추후에 노란톡에서도 새롭게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2천 원으로 상향시켜주신 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일에 매수했던 대원 미디어입니다. 오늘 네. 대원 미디어도 장중에 크게 오르면서 17,790원 수익권에 현재 있는데요. 네. 그때 제가 2만 원 선으로 목표가 설정해 네, 주신 걸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찌 보자면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이 어찌 보자면 정확했다라는 표현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OTT나 코스메틱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에 부합한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
그거 보다 보니까 이제 OTT 시장 쪽에서 웹툰이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 또 슬램덩크라는 이제 네. 영화가 되게 인기몰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 이제 슬램덩크를 보러 갑니다. 좀 늦게 보시는 편이시네요. 그쵸. 좀 네. 이제 시대를 좀 뒤따라가는, 뒤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따라가려고 하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지금 이제서야 부각을 받고 있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차트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중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덜 올라가는 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 타이밍 때 잡았더라면은 지금 이제 2월 달 시작한 지 이제 2거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월 달 시작한 지 2거래일 동안에 약 한 8% 정도의 상승분을 보여줬다 보니까 아쉽게도 캐리소프트라든지 삼엠터라든지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약세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같은 업종이잖아요.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시세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강한 시세가 돌파했을 때 좀 어찌 보면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우리가. 만 원대에서 2만 원으로 변화되는 앞자리가 좀 바뀌는 숫자 내에서 그때부터 좀 차익 실현하시는 거 권장드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전망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대원 미디어는 웹툰 관련주로 흐름이 좋은데요. 요즘 최근에 웹툰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또 슬램덩크 이슈도 받으면서 차트도 꾸준히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앞자리 이 만 원에서 2만 원 선으로 바뀔 시점에 그때 한번 매도로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7일에 매수했던 금 관련과 같이 이어지는 종목 엘컴텍인데요. 오늘도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엘컴텍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날 기준으로 이제 FOMC가 나왔을 때 사실 네. 이제 좀 해프닝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FOMC를 실시간으로 들었었는데 저는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네. 잘못 들어가고 사실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됐잖아요. 네. 저는 디플레이션을 들어가지고 와 이거 인플레이션이 아니구나, 완전, 네. 디플레이션이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시장 분위기도 결국에는 금 관련된 금 선물 자체가 많이 상승하였고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정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0을 목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점 자체가 지금도 좀 빠지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100.80까지 내려왔어요. 100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 기존의 강달러 추세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개파락 떨어지면서 1220원을 그냥 바로 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 특히나 금 관련된 선물 자체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해주고 있고요.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지금 한 번 더 트라이 해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우리가 봤었을 때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몽골 쪽에 있는 금 생산 관련된 부지가 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금 관련된 테마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국내 글로벌 상에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약 2년 동안에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공급은 줄어드는데 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에 대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네. 이건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친구도 목표가를 상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가능성, 시세분을 봐야지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고점 트라이하게 된다라면은 1,500원대 이상까지도 지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컴텍 달러 인덱스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환율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금에 대해서 반면에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증가하면서 금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 관련 테마 엘컴텍 1,5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3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옵티코어입니다. 오늘은 부합으로 거래 마쳤는데 최고가 수익률을 40%를 달성한 또 네. 효자 종목입니다. 네. 옵티코어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자,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광 트랜시버라는 네. 이제 어찌 보자면 5G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5G 인프라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자면 지금 현재 AI랑 로봇 관련된 섹터가 결국엔 5G잖아요. 네. 5G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초적인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 결국에는 인프라가 우선적이어야죠. 네. 저도 이제 옵티코어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도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 상에서 들고 있는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프라 사업 자체가 먼저 돼야지만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5G도 그렇고 로봇 관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AI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광 트랜시버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옵티코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800억 정도 수준인데 1000억까지도 또 늘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큰 틀로 왔었을 때는 요거를 지금 제가 좀 좁히겠습니다. 좀 좁혀서 보게 된다라면은 차트를 봤었을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지금 흐름 자체가 되게 재밌는 흐름이 네. 지금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분을 보여줬다가 줄줄이 소시지처럼 내려갔다가 한 번 더 다시 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줄줄이 소시지 올라왔다가 그럼 이제 뭡니까? 시장은 항상 패턴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패턴과 우리가 사실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패턴상 봤었을 때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상에서 상승 나오려고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4,000원대, 5,000원대까지도 목표가를 가져가면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도 담기에도 나쁘지 않은 라인 때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티코어 5G 인프라 사업이 구축되어야 뭐 로봇이나 AI 사업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현재 기술적으로도 강한 시세 분출을 횡보하는 등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예상이 된다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4,000원, 5,000원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AS 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2월 1일에 매수했던 코리아나 화장품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리아나도 어떤 전략 새롭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제프 전문가님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데 네. 이제 이전부터 쌓아오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도 이제 앞으로 네, 이제 활약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처음 나와서 추천드린 종목이 코리아나인데요. 네. 제프 전문가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주목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화장품주 쪽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게 화장품주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뭐 코로나를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다시 이제 한한령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고 다시 우리 쪽으로 관광을 오고 이랬을 때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코스메틱 쪽 굉장히 좀 좋게 본다. 코리아나 제가 이제 화요일날 추천드리면서 이거는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맞고 그래도 한 번만 터진다고 했을 때는 최소 10% 정도는 이제 돌파될 것이고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정도의 패턴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코리아나는 꼭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화장품 업종을 볼 때 이제 아모레를 꼭 봐야 되는데 네. 아모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모레 퍼시픽 역시 흐름이 굉장히 좋고 오늘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네. 거래대금도 최근에 거래대금을 완전히 좀 웃도는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었어요. 네.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대장주로서 화장품주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작은 화장품주들 다 이제 시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 좋았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23년도에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부분을 기대해 보면서 코리아나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사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보고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또 좋은 수익들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코리아나였습니다. 백승화 대표님께서는 리오프닝 주 중에서 특히나 화장품 주 좋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 마스크 해제와 중고 리오프닝 두 가지 모멘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호실적 발표한 아모레 퍼시픽 이 대장주로 좀 화장품주 분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습니다. 고가 갱신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의견으로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랭크 제네시스입니다. 매수가 7,460원이고요. 오늘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이거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링크제네시스는 사실 이 종목에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지금 뭐 거래가 이렇게 막 활발한 종목은 아닌데 네. 제가 숨겨진 로봇 관련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이 종목은 이제 AI 로봇 이런 쪽으로 연결됐을 때 네. 지금 회사 명에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명에 로봇이라고 붙어 있거나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로보로보 이렇게 로봇이라고 붙어 있거나 UL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이라고 붙어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대장주로 인식이 되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회사도 링크제네시스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 흔적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매물을 전부 소화해주고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추천드리자마자 조금 밀렸어요. 이제 어저께 한 5% 정도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잉태형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걱정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다음 주 중으로는 아마 목표 수익률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링크제네시스 역시 지금 로봇 관련주로 엮여있는 흐름 속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매일매일 종목을 따라 옮겨 다니실 게 아니라 올라갈 만한 종목을 갖고 있다면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번 이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강했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숨겨진 로봇 관련주로 링크제네시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어제 소폭 밀렸다가 다시 상승 캔들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의 목표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도전 상한가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